오늘 기법은요. 마찬가지로 연상 상징어 활용 기법 부분에서 의성 의태어 활용입니다. 의성어 의태어는 아시죠? 소리, 형태, 행태 이런 것들 활용한 거죠. 우아하 횡성한우 시장이라고 있어요. 제가 만든 건데 횡성한우 시장 앞에 우아하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횡성한우 시장 이름을 바꾸려고 하다가 너무나 이게 뭐라고 할까? 지역 사람들한테는 많이 회자되어 있는 이미 알려져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그걸 바꾸기에는 좀 저항이 있었고 앞에 좀 수식어를 통해서 좀 새롭게 보이는 전략을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아하면 왁자지껄하게 웃는 이런 느낌 때문에 시장에서 뭔가 사람들과의 다이나믹한 느낌을 전달하죠. 그러면서 우로 시작하죠. 대부분이 이런 게 많잖아요. 뭐 한우 관련돼 있는 거나 고기 관련돼 있는 거. 돼지는 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그런 약간 중의적인 의미를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소우자와 하하, 우아하 약간 조어 같은 느낌도 줄 수 있는 이름이 있었고요. 유튜브 중에서 이제 피식대학 같은 게 있죠. 피식 웃는다. 의성어도 되지만 의태어, 형태적인 부분인데 피식대학은 또 재밌는 게 좀 피식이라는 단어랑 대학이랑 되게 안 어울리잖아요. 뒷부분에 이제 역발상 기법 얘기할 거지만 그렇게 좀 언매치되는 것들을 붙여 놔서 굉장히 생경하고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새롭고 불편하고 근데 좀 끌리고 뭐 이렇게 되게 복합적인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일 수 있다 할 수가 있고요. 뭐 뽀드득, 사각사각 이런 거 다 아시는 인제 발음이겠죠. 펩시도 이제 딸 때 그 나는 소리를 펩시라고 자기들이 의인화시켰다. 이렇게 약간 의성어화 정의를 했다. 의성으로 정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코닥은 재밌는 게 의성 의태어가 사실은 아닌데 들어갈 데가 없어 가지고 근데 이후에 코닥이 처음에 나올 때 사람들이 이게 셔터 누를 때 뭐 나는 소리가 코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서전인가 봤을 때 이 코닥이 이 만든 사람이 KK 앞뒤로 붙여 놓고 이것들을 그냥 뭔가 앞뒤에 그냥 K가 있는 단어가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훅을 할 수도 있지만 안에다가 되게 여러 단어를 결합해서 나온 신조어가 코닥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휘센 같은 경우에는 이 휘몰아치는 바람이라는 센 바람이라는 의미예요 원래. 이거 아시는 분은 요새는 없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어 찾아볼게요. 잠시 나가서 예 휘센 지금 온라인이 안 돼 있구나. 네. 휘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휘몰아치는 바람, 센 바람이라는 의미인데 이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고급화된 이미지가 나락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많이 회자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이 휘센은 약간 뭐였죠? 휘슬러 이런 느낌인가? 뭐 약간 외국에 있는 뭐 산 이름인가 바다 바람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고런 예 출발점이 있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감탄사, 의문사, 접속사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AK몰 같은 경우 옆에 또 소형 약간 쇼핑몰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AK에서 하는 거. 이거를 NSC라고 하는데 네이버후드 쇼핑센터라고 일본에서 온 용어예요. 그래서 지역 밀착형 쇼핑몰 같은 느낌. 그래서 동네에 있는 약간 작은 규모의 저희 동네 쪽에는 인제 스퀘어원이 있거든요, 연수동 쪽에. 그런 식으로 지역 물론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건 되게 메이저 브랜드긴 한데 약간 작은 규모의 소형몰 쇼핑몰 같은 경우에 AK 뒤에 N을 붙였어요. 요런 식으로 접속사를 활용해서 약간 뭔가 세컨 브랜드의 느낌을 전달할 수도 있고 시코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단어인지 근데 아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시코르가 시크와 오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stick 오어 어 이게 뭐 살거나 죽거나 하고 뭐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햄릿에서 나왔던 것. 예. 아 나이가 먹으니까 인제 생각이 잘 안 나네요. Able to Die인가 뭐야?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근데 시크와 오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멋지고 세련된 혹은 아니거나 그렇지 않거나 뭐 이런 의미인데 그냥 기존의 경쟁과는 좀 다른 결이죠. 뭐야 그 랄라블라 LG의 랄라블라 같은 뭐 그런 거와는
결이 다르죠. 좀 우아하기도 하고 시크하기도 하고 브랜드 자체는 뭐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안타깝죠. 근데 이름 자체는 굉장히 잘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후아유 같이 원래 문장형 같은 것들 이게 의문사라고 되어 있지만 의문형 문장 구조를 그냥 가져온 거죠. 후아유. 후아유 알죠? W 후아유 예. 이렇게 줄여서 두음자처럼 쓰기도 하죠. 오마이뉴스 같이 오마이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죠. 오감자, 아이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구나 발음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문장이잖아요. 이런 걸 쓰거나 어라 김국신의 그때 유행한 단어 같은 거 유행어이기도 하지만 이게 새우칩 같은 것처럼 뭐 생선 모양의 과자라든가 이런 걸 쓸 때 물고기 어자를 이렇게 활용해서 약간 위트 있게 표현한 것도 예,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색채어를 쓰는 것도 상징이긴 해요. 그래서 앞에 그 보석 명칭도 있었지만 보통 우리가 VIP 등급 명칭 얘기할 때 레드, 블랙, 다이아몬드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한번 경쟁 브랜드가 블랙을 최상단에 썼으면 우리는 좀 밑에 쪽에 하단 쪽에 블랙을 VIP 낮춘 엔트리급을 블랙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서로 신경전, 눈치 싸움, 자존심 싸움들을 좀 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색깔을 쓸 경우에는 명확하게 색깔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고 눈에 확 띄죠. 디자인하기도 사실 쉽습니다. 컬러가 정해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컬러가 주는 한계 때문에 확장을 하거나 편견이 생길 수 있는 단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발상 기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피식대학도 있었지만 뭔가 어울리지 않은 두 개 단어나 아니면 단어를 역치한다고 하죠. 앞뒤 문장 주어 서술어인데 서술어를 앞에 놓고 주어를 뒤로 넣는 식으로 구조를 바꾼다거나 안 될 과학처럼 과학 앞에 무슨 되게 긍정적인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될 과학, 되지 않을 거, 뭐 이런 건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느낌을 부정적인 의미를 같이 넣어서 좀 다르게 보여주는 거. 워낙에 유튜브에 요새 다양하고 되게 신박한 이름들이 많아서 보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못난이 과일 같은 경우에도 못난이, 만난이 이렇게 해서 두 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를 많이 푸시더라고요. 보기에는 못났지만 맛은 맛났다. 좋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이 못난이 과일 같은 경우에 옛날에 이제 이거 B급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A급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B급인데 이 B급이 오히려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 조직 이런 것들이 말랑해져서 뭔가 달다, 당도가 높아졌다라는 아이러니가 있어서 많이 회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B급 프리미엄이라고 한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온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미굿이라는 이 못난이 과일을 판매하는 플랫폼도 있더라고요. 만난이 과일. 그것도 있고 이 부정의미나 반어법을 활용한 것도 있는데 이건 사실 요새 여론이 워낙에 미디어가 발달해서 잘못 쓰면 굉장히 역풍을 맞기 때문에 많이 자중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향수 같은 경우에는 뿌아종, 독 이런 의미처럼 완전히 센 느낌 이게 패션에 되게 많았었어요. 뭐 완전 이제 미쳐 있는 듯한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라 크레이지브한 그런 이름들도 많았었는데 담배 브랜드 중에서 지금도 있나요? 그 세븐 클라우드인가? 클라우드 세븐인가? 그 같은 경우에 이제 마약을 했을 때 숑 가는 거를 표현한 단어잖아요. 이런 것처럼 담배도 사실 되게 백해무익하다. 막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정적인 연상을 주는데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마약의 느낌 주는 거는 좀 아니죠, 지금은. 옛날에는 근데 잘 팔리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낯설게 하기.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편견을 확 깨버리는 거예요. 보통 바나나 우유는 사실 바나나 우유는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바나나는 원래 바나나는 하얗잖아요. 껍질을 벗겨 놓으면. 그러니까 껍질을 핵은 노랑이지만 실제 인간이 섭취하는 건 흰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나나가 원래 하얗다. 이거는 바나나 성분 그대로를 가져왔구나.'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노란 바나나는 가짜야. 바나나에 색소가 들어간 거야.'라는 거를 굳이 얘기 안 해도 돌려가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아 이거는 원래 이렇지. 원래 이건 이랬지.'라는 메시지를 주는 순간
시장을 양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 원래 이건 이랬어.' 하게 되면 상대편에서 얘기했던 건 거짓이 되는 거죠. 요런 표현들의 메시지를 활용하는 거. 그래서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는 네임도 되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도 됩니다. 그래서 역발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 되겠고요. 다른 거는 인제 조합형이긴 한데 바나나 리퍼블릭, 바나나 공화국 이런 의미잖아요. Thursday Island 목요일 섬? 그 안 맞는 단어들 피식대학처럼 전혀 안 어울리는 단어를 결합했는데 말맛도 있고 굉장히 상징성을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을 잘 찾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낯설게 하기는 굉장히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역발상이나 뭐 의성어, 의태어나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감성적인 부분에 터치가 가능한 MZ세대, 특히 Z세대, 이 젊은 세대들에게 좀 공략하기에 지금 오늘 설명드린 강의 내용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